아니 오인환 PD, 네. 천유진 PD 하면 무슨 음악 나가가 이게 가로까지 표시해놓고 또 안 내보내. 또 저희가 네? 또 이번 한 주 언제 돼야지 손발만 네. 맞춰보겠습니다. 네. 한 마음이 아직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OPD 뭡니까? 네, 징소리 난다고 얘기했잖아. 코타키나발루를 술로 물들이다입니다. 집중하세요. 네. 자, 코타키나발루. 네. 술을 60병이나 들고 간 의원들 이야기죠. 네. 좀 전에 그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계속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의원님들이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코타키나발루에 네. 있는 용인시 의원들한테. 아니, 이제 돌아오셨는데. 아, 돌아왔어요? 네, 돌아오셨고 전화 인터뷰를 왜 안 되나 했더니 2시에 그 사과 기자회견을 지금 하고 있었더라고요. 2시 방금 전에. 그래가지고 인터뷰가 안 됐었는데 60병은 아니고 정정을 해드리면 44병이고 그중에서도 4병은 그 용인의 그 안동소주처럼 전통주가 있습니다. 그 4병을 포함해서 44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40병은요? 40병은 소주라고 합니다. 네. 네. 여기가 코타키나발루 말레이시아가 이제 회교권 국가 아니에요. 네. 예? 여기가 술 반입이 1인당 1리터씩으로 제한되는데 네. 이걸 모르고 갔나? 예? 그 코타키나발루 하면 그 천진 PD 여기 네.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데 아니에요? 네, 항상 추천하는 곳이죠. 신혼부부에게. 가봤어요? 못 갔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단체에서 이제 보통 이제 해외 방문 연수지를 정하고 목적 등을 정하는데 원래 당초에는 일본이나 다른 곳을 좀 추진했다가 이번에 이제 코타키나발루를 우호를 기원하고 관광 명목으로 추진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갔다가 이제 세관이 적발이 돼서 이제 돈을 물고 페널티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시에 뭐 사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관련된 입장은 아직 기사 들어온 건 아직 없는 네, 거고요. 이제 연합에서 바로 뜰 거라고 하더라고요. 용인시의회 입장은 뭐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거는 뭐 사과하는 게 가장 일성일 것 같고 어쨌든 혈세 2천만 원하고 아까 그 연수를 계획했다가 취소해서 이제 700만 원 정도의 위약금까지 들었다고 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마 시의회 차원에서도 윤리 제소 등 아마 좀 징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코타키나발루 가서 뭘 배우러 간 거예요? 이제 코타키나발루가 뭐 제가 이제 의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네. 또 용인도 주요 또 관광 도시기도 하거든요. 제가 뭐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용인 시민이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인 시민하다 지금 일산 시민 된 거죠? 네, 그래서 좀 화나는 소식이죠, 사실 듣는 분 입장에서는. 네. 자, 사과 기자회견 나오는 거 있으면 바로 속보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알았어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all me Macarena, and the boys they say que soy buena. They all want me, they can't have me, so they all come and dance beside me. 뭐 이상한 음악 나오는데 뭐예요, 천 PD? 이게 마카레는데 잘 들어보시면 아들 낳고 딸 낳고 쌍둥이 낳고 또 낳아 이렇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 아들 낳고 딸 낳고 쌍둥이 낳고 또 낳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왜 가져왔냐면요. 제발 애를 낳지 마라. 한국과 정반대인 나라가 있습니다. 애를 낳지 말라는 네. 나라가 있다고요? 네.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이집트가? 네. 이집트가 지난 5일에요. 네. 이집트 대통령이 제발 애를 낳지 마라. 산하 제한 정책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대통령 이름이 LCC 대통령인데요. 지금 이집트의 인구 과잉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정부 예산이 유지가 힘들 것이다. 산하 제한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했다고 해요. 이거 맞나 보죠? 지금 이집트 합계 출산율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부가 평생 셋을 낳는다. 이게 합계 출산율이 그 15세에서 49세 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의 그 가임 기간 동안에 그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에 낳는 평균 아이 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집트 여성의 경우 이 나이대에 해당하는 여성이 평균 3명은 낳는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죠? 우리가? 0.7명이요. 8명 정도. 예. 그렇군. 이집트 인구가 지금 몇 명인데요? 2000년대에는 7,100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2020년대에 1억 명을 찍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늘고 있고요. 그런데 빈곤율이 또 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실업자의 수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집트 면적이 몇만 제곱킬로미터죠? 그거는 밖에 부장님께서 찾아주실 겁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넓겠죠? 넓지 않을까요? 네.
근데 현지에서 체감하는 출산율은 더 높다면서요? 네, 제가 이 주제가 정해지고 나서 이게 10시에 정해졌는데 재빠르게 그 이집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그 대화방을 수소문을 해가지고요. 제 소속을 밝히고 정말로 이집트에서는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집트 자가 지그에 머물고 있는 김지은 양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보육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형제자매가 아주 많다는 걸 느꼈어요. 저랑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는 9살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한테는 2명의 여동생이랑 1명의 남동생이 있다고 했고요. 하나, 둘, 셋, 넷. 4명이네요, 일단. 아, 네, 맞아요. 엄마 나이는 32살이고요. 네. 아마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골 쪽에 사는 제 친구 중에서는 형제자매가 총 7명인 친구가 있어요. 제가 느끼기로 평균적으로 4명이나 그 이상 정도 낳는 것 같아요. 네, 서울여자대학교 3학년 김지은 학생입니다. 근데 이 김지은 학생 네. 인터뷰 응한 분이 네. 이집트의 가자 지구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요?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오늘 이집트 시각으로 새벽 4시에 인터뷰를 응해줬습니다. 아이고, 우리 금산댁이 들이댔구나. 들이댔습니다. 오인환 PD, 네. 좀 배우세요. 아우, 좀 저는 배워야 PD 될것 정신. 아니 네? 저는 오피디님한테 배웠어요. 아, 그랬습니까? 이렇게 들이대는 정신. 아, 그거 좋잖아요. 네. 어느 방송에서 지금 새벽 4시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청취자 여러분한테 그러니까요. 한마디라도 더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애쓰는 PD가 어딨어. 김지은 양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김지은 양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한 50년대, 60년대 이때 가정 풍경이네요. 네, 맞아요. 그때 한 집에서 뭐 10명까지 있었잖아요, 남매가. 네. 예. 맞아요. 그때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포스터를 보면 아들, 딸 구분하지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이렇게 포스터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아니고 네. 그 둘 만나 잘 기르자는 여기 네. 80년대일 거예요. 아마 80년대요. 네. 그런데 현재 LCC 대통령이 둘이면 충분하다. 라는 슬로건을 앞세워서 산하 제한 정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김지은 학생한테 실제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분위기를 알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김지은 학생도 그 부모님하고 통화를 할 때 부모님께서 거기 이집트가 옛날 우리나라와 참 비슷하네라는 말을 하신 걸 들었다고 합니다. 예.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제가 생각하기에 남아산호 사상이 있는 이유는요. 자원봉사 단체에 속해 있는 남자 이집트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는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에요. 네,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도 또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지만 부모님께서 여동생이 의사가 되는 걸 약간 반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신의 집안에는 남자 의사 1명이면 충분하다고 그런 의견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엄마랑 이집트 생활에 관련해서 전화를 나눴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예전에 한국 상황과 비슷하다고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전에 한국 상황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던 것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말이에요. 네. 좀 그래서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도 우리나라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옛날에?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이집트 이슈를 보면서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요. 그때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이 과연 좋은 정책이었나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실제로 유엔에서는 지금 각국 정부가 인구 대책 효과를 기대하면서 여러 정책을 내놓는데 이게 인권이나 성평등 면에서 굉장히 유해하다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 말고 성평등을 실현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성들도 이제는 성취 욕구가 있거든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근데 자꾸 경력이 단절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집 문제도 많이 애써주시는데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를 좀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희연의 PD가 아까 우리가 몰랐던 이집트 면적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으냐. 우리 남한의 10배네. 네, 우리 한반도의 한 5배. 우리가 남한이 10만 제곱인데 네. 이집트가 보니까 100만 제곱이에요. 야, 10배네, 10배. 거기에 이제 1억 인구가 됐는데 우리 입장에서 견뎌보면 그렇게 인구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워낙 또 이집트 국내 상황이 있다 보니까 빈곤율이 높다 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카레나 노래를 아까 들으려고 했는데 네. 길어 갖고 그냥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OPD 세 번째 주제는 뭡니까? 네, 좀 맞춰가면서 하세요. 네. 김민재 이 발롱도르 후보 오른 소식입니다. 네, 아까 저도 흘낏 봤는데 제목만. 네. 네, 국가대표 괴물 수비수 김민재. 네. 바이에른 뮌헨에 있잖아요 지금. 네. 아시아 수비로는 최초로 후보에 발롱도르 30인의 이름을 올렸다면서요? 네, 이 최근에도 이제 뭐 우수한 또 경기 또 내용 보여주고 있어서 막 슈퍼 세이브 이런 소식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오늘 발롱도르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서 이 김민재 선수에 대해 소개를 지금 한번 찾아봤더니 딱 그 공적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 지상과 공중을 지배하고 나폴리의 그 쿨리발리 유명 선수 있잖아요. 예. 그 쿨리발리 선수를 있게 했다. 이렇게 이제 한 줄 평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피파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 발롱도르 홈페이지 들어가면 발롱도르. 네. 네. 그 뭐 영어로 써 있어요? 불어로 써 있어요? 불어인데 그 요즘에 자동 번역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아, 알았어요. 네. 근데 발롱도르가 뭔 뜻이에요? 발롱도르. 그 발롱도르는 이제 그 불어니까 그 황금공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트로피 보면 메시 선수가 그 황금공 그 동안에 타놨던 거를 이렇게 쭉 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재가 우리나라 선수로는 네. 발롱도르 후보에 오른 게 역대 몇 번째? 네, 이제 설기현 선수, 박지성 선수, 손흥민 선수에 이어서 네. 이 네 번째인데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최고의 성적을 했던 게 이제 11위에 이제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좀 아쉬웠던 것이 이제 기자단이 이제 사실 투표를 해서 이제 수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유독 좀 아시아 기자들이 좀 오히려 좀 호평을 해서 표를 주지 않아서 조금 더 높은 성적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하는 언제 발표가 됩니까? 10월 말에 발표하는 것으로 다음 달 예정이 되어 말쯤에. 있습니다. 네. 근데 아시아 출신 수비수가 발롱도르 후보에 오른 건 이제 김민재 선수가 최초인 거고요. 네,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이제 수상자들을 찾아봤더니 수비수 자체가 좀 전무한 것 같아요. 거의 없고 저희가 이제 공격수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수비수는 드문데 이번에 어쨌든 좀 손흥민 선수보다 과연 좀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을 건지 아마 네. 이게 좀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OPD는 네, 학교 다니면서 축구하면은 포지션이 뭐였어요? 저는 이제 그 박지성 선수와 같은 미들필더였는데요. 그냥 미드필더라고 그러세요. 네. 박지성 선수와 같은 그런 수식어를 거기서 쓰면 어떡합니까? 같은 또 수원 출신이다 보니까 네. 알았어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네 번째 주제 뭡니까? 그러면 음향이 나오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네 번째 주제는 뭡니까? 네, 차라리 공항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입니다. 네, 처음으로 호흡 맞춰봐. 딱 맞았습니다. 차라리 공항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 해외 여행 갈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올 여름 휴가철에 인천공항 주차장에 주차 대란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이 4만 대 이상 주차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 주차장이래요. 그런데도 주차 대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유는 바로 비싼 공항버스 요금이 한몫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요즘에는 추석 연휴 맞아서 여행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공항 버스 요금 얼마나 하는데요? 요즘에 1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공항 한 명당. 버스라는 게 서울 시내나 뭐 네. 수도권에서 인천 가는 버스 그 얘기하는 거 네네네. 아니에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요금이요. 18,000원. 18,000원입니다. 인당. 오. 이게 2019년에는 10,000원 안팎이었는데 최근에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18,000원까지 올랐는데 4인 가족이 함께 공항 버스를 탄다고 하면 왕복 14만 원이 들어요. 그러네. 네. 야. 그런데 전기차를 타고 가서 네. 공항에 장기 주차를 하면 5일 동안 22,500원이 듭니다. 야, 진짜 그렇게 됩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공항에 주차하려는 사람이 많은 거고, 아, 그래서 공항 버스 이용을 잘 안 하는 거고. 네, 주차장에 대란이 일어나는 거죠. 전기차나 꼭 전기차를 타고 가야지 절약이 되나 보죠? 일단 전기차의 경우는 요금이 이렇다 합니다. 네, 전기차는 50% 할인해주고요. 네. 또 뭐 다둥이도 그렇고 50% 할인해줍니다.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최근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서. 오. 그러면 나라도 주차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공항 버스 안 타고 네. 앞으로도 그러면 대란이 쭉 일어나는 거예요?
대란이 당분간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 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인천공항공사가 내놓은 해결책 역시 요금 인상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인상하겠다. 지금 얼마인데 얼마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에 장기 주차하면 5일 동안 22,5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전기차일 경우에. 네, 전기차일 경우인데 일단 단기 휘발유차로 이렇게 하면. 네. 휘발유 차량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단기 주차장은 3만 원, 장기 주차장은 하루 2만 원까지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전기차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네. 결국에는 공항 버스 요금도 올랐고 또 주차장 비용도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 결국엔 뭐 다 씁쓸하죠. 오른다는 거네요. 네. 공항 버스 요금은 네. 이미 오른 거고. 예. 그다음에 공항 주차장 요금도 오른다는 거고. 네. 오지 말라는 거네요. 그래서 한마디 다 오른다는 얘기한 거네 네. 지금. 그러니까 해결책이 인상이라는 것이 참 씁쓸하네요. 씁쓸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OPD 뭡니까? 네, 그 중국 공무원의 아이폰 등 외국폰 금지령에 날벼락 맞은 애플입니다. 아까 그 얘기 좀 이따 하고 네. 청취자 문자 좀 소개할게요. 고구마 순병어 조림기에서 이런 문자를 보내요. OPD 축구 포지션은 골키퍼가 딱인데요. 아, 골키퍼요. 아,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중국 얘기인데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초강경수를 두는 조치가 네. 내려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좀 잇따라 보도가 관련돼서 나오는데 이 앞서도 보면은 이제 중국이 어쨌든 자체 그 반도체 이제 핸드폰 기술을 좀 개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나온 보도여서 어쨌든 그 미중 좀 패권 전쟁과 같은 관련된 그런 메시지 같습니다. 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면 네. 이런 명령은 정식 공문이 아니고 온라인 채팅방 등을 통해서 네. 전달이 됐다면서요? 이제 중국이 요즘 최근에 이제 온라인 이제 점점 활발해지다 보니까 채팅방 통해서 이제 뭐 저희 카카오톡 같은 이런 걸들로 좀 명령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애플 현재 전체 매출에서 한 20%에 육박하는 것이 좀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어서 애플도 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긴장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공항 아까 주차 요금 버스 네. 요금 했잖아요. 네. 봄밤님이 서울역 삼성역에 있는 도심 공항에 가서 미리 수속 받고 공항 철도를 타면 한 사람에 8,000원 안쪽이에요. 이렇게 하셨네요. 네, 철도를 타면. 그러니까 네. 서울역 공항 철도 네. 이걸 네. 이용하면 네. 8,000원. 네. 네. 그러니까 시내에서는 18,000원이지만 서울역에서 수속을 밟고 이거는 공항 철도고요. 공항 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공항 버스. 그러니까요. 네. 공항 버스는 18,000원인데 네, 맞습니다. 철도 타면 8,000원이다. 네. 철도가 좋다. 네. 지금 아마 말하는 건 이제 공항 리무진 버스여서 좀 비싸고요. 싼 것은 또 9,5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공항버스 타봤는데 네. 애들 데리고 있는 집은요 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어주질 않죠. 조금 더 기사님들이. 큰 버스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철도를 이용하면 저 오르락 내리락 가야 되고 힘들죠. 짐 들고 왔다 갔다 예. 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대가족들은 아무래도 좀 알겠습니다. 네, 소비자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오인환 천여진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3부에 출연할 가수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개미 두 마리 내려놓기.